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조선시대 아이와 제가 만드는 그런 판타지 동화 같은 내용으로 글짓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3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재도 정했고요. 판타지 동화라는 멋진 형식도 정했죠? 그렇다면 주인공을 정해야 할 텐데 아까 리아가 조선시대 아이와 만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리아와 조선시대 아이가 주인공이 될 텐데 주인공을 정할 때는요. 사실 좀 구체적인 인물을 정해주는 게 훨씬 더 실감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그 아이를 누구로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허난설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오, 이렇게 똑똑하시고 또 멋지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좋은 글과 그림도 많이 남기시고요. 와. 그리고 또 이왕이면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허난설원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멋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요, 조선시대 허난설원 정말 유명했던 분인데 사실 허균 알죠? 네. 홍길동전을 썼던 허균의 누나이기도 하고요. 글이면 글, 그림이면 그림, 모든 예술에 있어서 천재성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하네요. 자, 그분을 만나본다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리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도 기대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원래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일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남들은 느끼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어서 새로운 이야기로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자료를 찾고 그대로 옮기는 것은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좋은 소재를 창의적으로 찾아내어 멋진 스토리텔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리아의 머릿속에서 어떤 멋진 이야기가 나올지 선생님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스토리텔링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줄거리를 만들어보는 단계인데요. 사실 오늘 글쓰기는요, 리아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쓰는 글쓰기가 아니고요. 짤막짤막한 줄거리 중심으로 이야기의 구성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글쓰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볼까요? 지난번에요, 제가 엄마와 함께 어떤 한옥집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도넛이나 그런 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좋을 것 같습니다. 갔던 한옥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을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아의 생각 바구니를 열어봐야겠죠? 일단 제가 우연히 어느 전통 한옥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장독대에 끌린 거죠. 거기서 제가 우연히 조선시대를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우와, 기대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펼쳐질까요? 2012년 10월 엄마와 옛날 한옥을 보러 갔다. 엄마가 대청마루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뜰로 나오는 장독대가 보였다. 어떤 것들이 잠겨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다. 그중 가장 큰 장독을 여는 순간 빛이 쏟아지면서 나는 장독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와, 멋진데요. 멋진 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장독대로 빨려 들어가는 사건이 먼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전개하는 것, 즉 문제 상황을 제시를 먼저 글의 탁 시작 부분에 해주는 것, 이것은요 읽는 이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의 글감은 한옥이에요. 근데 한옥이라는 단어가 한번 쓰이고 나서 사실은 쭉 안 쓰인다면 이 글이 한옥에 대한 글인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글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아가 대청마루, 뜰,
장독대 이런 단어들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글이 되고 있죠. 주어진 주제나 소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단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서 다음 글 쓸 때로 계속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독대로 쑥 빨려 들어간 리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다음 이야기 들려주세요. 눈을 뜨니 보지 못했던 별채가 보였다. 디딤돌을 밟고 천천히 그곳에 올랐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는데 방에는 멋진 글과 그림이 가득했다. 나도 모르게 방에 들어가 그것들을 구경했다. 네, 그랬군요. 바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 리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채란 단어는 친구들이 또 모르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어인지 설명을 해줄래요? 네, 한옥에도 이렇게 중심에 있는 그런 한옥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바로 본채라고 하고요. 네. 본채와 별도로 지은 집을 바로 별채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본체와 별도로 지은 이 별채 안으로 들어갔더니 또 뭔가 펼쳐지는데요. 또 여기서 리아가 별채에 디딤돌, 문고리 이런 것들을 써줌으로써 여기가 한옥이구나라는 것을 잘 느끼게 할 수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 시작되나요? 네, 바로 지금 이제 허난서론과 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저고리를 차려입은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나를 보고도 그리 놀라지 않았다. 그저 신기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아이의 이름을 물었고 아이는 자신이 허난서론이라고 대답했다. 혹시나 하고 동생의 이름을 물었더니 허균이라고 대답하였다. 네, 이야기가 무척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속도감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속도감이 있게 사건을 전개하면 읽는 이들이 더 흥미있게, 호기심 있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허난선어를 드디어 만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허난선어는 리아를 처음 봤으면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선시대 사람이 아닌데 허난선어는 의연하게 신기해하기만 했다.